제가 그 함경북도 청진에서 1937년에 출생해가지고 그리고는 이제 그때 당시는 일제 시대라 소학교 2학년까지는 이제 일제하에서 공부를 하다가 45년 해방이 됐어요. 해방이 되니까는 그때 벌써 그 이듬해에는 소련군이 북한을 점령하고 그러고 남한은 미군이 점령하고 그러면서 이제 벌써 김일성 정부를 세웠거든요. 예, 그 밑에서 한 소학교 2학년까지 다니다가 그다음에는 우리가 이거는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살지 못하겠다. 그래서 온 가족이 47년에 이제 그 38선 임진강을 건너 가지고 그 임진강 건널 때 그때 임진강은 이미 그 파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임진강에 건너기 위한 조그마한 이 나무 판때기를 깔아놨거든요. 그거를 살살 걸어오면서 오는 가족이 강에 떨어지게 되면 죽었어요 그때. 그리고 이 소련군의 이 패스하라는 그런 신호를 받고 그래가지고 이제 남하했죠. 남하했더니 그때 미군이 이제 껍을 씩씩 심으면서 이제 환영해요. 그래서 막사에 소위 피난 막사에 사흘 동안 있으면서 DDT를 같은 것에 넣고 그러고는 이제 서울 와가지고 소학교를 졸업하고 그러고는 이제 3년 후에 6.25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네, 그 6.25 전쟁 때 저희들은 피난을 못 가고 서울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수복됐을 적에는 부산으로 피난 가가지고 있다가 이제 형제가 전부 6명인데 제가 큰 누님이 위에 있고 제가 마지예요. 사남 이녀. 그리고 제가 남자로서 맞이고 위에 이제 누님이 계시고, 누님이 하나. 그리고 나머지 전부 세 남동생, 하나 여동생. 서울 의과대학을 다니면서 우리들에 와서 영어를 가르친 그 선생이 있었는데 지금 이름도 잊어버렸는데 장금용 선생이라. 근데 그 선생이 미국에 대한 소개를 많이 했어요 그때 젊은 사람들한테. 그래서 제가 이 자유의 나라인 미국이라는 데 가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이 역시 장래가 있겠다. 그리고 그때 내 어린 마음에 신문 같은 거 봤거든요. 보게 되게 되면 그때 이제 한국 관료분들 즉 보게 되면 양력을 보게 되면 미국 유학 왔다는 게 많았어요 그때. 이수만 박사를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나도 그런 걸 하고 싶다는 그런 충격이 생겼어요. 56년에 고등학교 3학년 되니까 고등학교 졸업반도 미국 유학 시험을 도전할 수 있다는 그런 광고가 났고 그리고 우리 선생님이 그런 걸 얘기를 해줘서 제가 제 친구들하고 도전했더니 재수 좋게도 합격이 됐습니다. 합격이 되니까 그 다음에는 미국 유학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미국 유학 가기 위해서 또 I-20 폼 그때도 얻어야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I-20 폼을 얻어가지고 있으니까 그것도 안 돼가지고 또 그다음에 또 스폰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FDB 서포트 있잖아요. 그게 그래서 제 아버지 친구가 선교사를 알아가지고 선교사가 또 다른 LA에 있는 소학교 선생이 있었는데 여자분인데 혼자 사시는 분. 그분을 소개해가지고 그분의 이름으로 FDB 서포트를 얻어서. 아니 우리 부모님은 유학이라는 거에 대한 굉장한 긍정적인 태도가 있어가지고 무엇을 하더라도 유학을 보내서 일찌감치 사회에 공헌하는 인물이 되겠다. 그리고 제가 미국 유학 오자 1년 후부터 제 아버님이 그때 당시에 사상계라는 잡지가 있었어요. 유명한. 그 잡지를 매달 보내주셨어요. 왜 그러냐면 그는 영어만 배우다가 한문을 다 잊어버리게 되면 한국 와서 출세를 못한다고 말이야. 출세를 하면 우리 한문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걸 꼭 읽고 그리고 아버지한테 편지할 적에 꼭 한문을 써라 말이야. 그래서 제가 지금도 한문을 꽤 합니다. 덕택에.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상당한 격려를 받고 그러고 왔지만은
올 때 제가 200불을 갖고 왔거든요. 그때 200불도 큰 돈이에요. 근데 200불을 한 1년 기숙사비용이 나고 하니까 그다음부터는 돈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집에서 돈을 붙여줄 수 있는 형편이 전혀 못 되고, 그때 이제 뭐 꽃다발도 갖고 나오시고 뭐 어쩌고 말이죠. 그런데 아버님, 부모님들은 울거나 뭐나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상당히 기뻐하시고, 그러고 그때 친구들이랑 옆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미국 유학이라는 걸 생각하기 힘들었대거든. 그 한국에는 거지가 굉장히 많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나가지고 다친 그 상위 군인들이 많고, 그리고 그 생활고가 대단했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이 거기를 지금 저 어린 나이에 간다. 그래, 그걸 또 보낼 수 있는 용기도 있다. 이래가지고, 상당히 축하하고 경축하는 그런 분위기였었고, 그리고 제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같이 이제 돌아가면서 사진도 찍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교회에서 아는 분들은, 다시는 보기 힘들 거다. 근데 그게 사실이었었어요. 오고 나니까 다들 흩어지고, 그러고, 잘 갔다, 오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고, 그때는 귀한 카메라를 얻어줬어요. 내가 그래, 카메라를 메고, 이랬던 그 사진도 그때 노스웨스트 비행기 트랩 타는 거, 그걸 찍은 걸 접대시 우리 누님이 보내줬던데, 어디서 비행기를 처음 타보는 거야, 일생에. 그리고 거기에 탄 사람들 중에, 일본에 가는 기자들이든가 몇 명 있었어요. 그리고 제 선배도 한 명 있었고, 그런데, 일본에서 하룻밤 잤어요. 동경에서. 하룻밤 자고, 그러고는 이제 그 아라스카 행으로다가, 서쪽이니까 아라스카 해서 이렇게 왔던 데거든요. 그 심사를 아라스카에서 했어요. 아라스카에서 세관이 엑스레이, 그 다음에 여권, 비자 심사 다 하고, 제가 그때 능망염을 앓았기 때문에 엑스레이에 굉장히 겁을 냈어요. 그래서 그때 위생 담당관이 보더니 점이 있는데 이거는 능망염 왔다가 그러니까 그런 폐결핵이 아니니까, 그러니까는 그러나 내가 굉장히 조바심 냈죠. 그때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불합격 해가지고 다시 귀국 보냈다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왔고, 거기서 그냥 냄새가 나고, 이거는 contagious 하니까 그 옆에 트래시 캔이 있다, 거기다 팍 넣더라고요. 그럴 때 뭐라 그래. 오셔서 거기서 또 웨스턴 에어라인 타고 LA 왔어요. 그때 이제 패사디나에 종교 학교가 있었어요. 종교 크리스천 오리엔트, 지금은 그게 아주사 패시픽 칼리지라고 돼 있어요, 지금. 거기에 입학을 해가지고, LA 와가지고, 내리니까는 이거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때 학교에 전화번호 갖고 있어요. 학교 외국 학생 담당. 거기다 전화 걸었죠. 그랬더니 이제 담당 딘이 와가지고, 그때 이제 그분이 러셀 앤더슨이라고 그러는데, 와가지고, 내 짐을 자기 차에 씌워주고, 그러고는 우선은, 지금 저녁 때 됐으니 오늘은 자기 집에서 자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가니까 사모님이 나오시고, 그러면 나를 데리고, 식당에 가가지고, 저녁을 사줘서 저녁을 먹고, 그리고 그 집에서 하룻밤을 지내고는, 기숙사로 안내를 받았죠. 그래서 기숙사에 가서 안내를 받으니까 전부 6초 킨 이 백인 아이들이 샤워를 하는데 빨아먹고 샤워에 막 들어갔다 날라 하길래 난 깜짝 놀라거라. 그랬더니 미한테 아무 틀을 생각하는 건 타월도 안 하고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예. 그럼 이제 첫날 그렇게 가셔서, 예. 아이들 백인들 먹으는데 식사 어떻게 하셨어요? 그 식사를 이제 기숙사에 가서 했거든요. 근데 우유에다가 그다음에 빵에다가 식사를 충분히 주잖아요. 풍부하게. 그래서 식사하는 데는 별로 나는데 단지 바다 냄새가 그렇게 나대 보니까 식당에 들어가게 되면, 왜 우리는 고춧가루 냄새 나잖아요. 거기서 바다에서 어떻게 꼭 지린내 나는 거 같은 거, 그런 냄새가 있어서 지금 상당히 바다가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재미있는 거는 이렇게 나오니까 눈이 침침하고 눈에서 눈물 같은 게 나. 그래 이게 뭔가 했더니 친구 애들이 스마그라고 그래요. 스마그. 그때 벌써 LA는
에어 폴루션 때문에 스마그가 생겼어요. 스마그가.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한 2달 지나니까 내 선생이 날 보더니 너 살쪘다 그러는 거라. 그래 내가 좀 창피했어요. 이게 전쟁통에 어린 사람이 그 별로 뭐 끼리는 그렇지 않다 미국에서 막 먹으니까 살이 쪄. 너 배도 나오고 살이 쪘다고 말이죠. 그 나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아 지금 기억 안 나요. 그게 한 달에 그때 30불인가 먹겠어요. 아주 쌌어요. 싸고 그러게 되면 뭐 먹는 거는 그런 그 매쉬 포테이토에다가 가끔 햄버거, 스테이크 다 나오고 그러고 거기서 이제 충분히 줬던 게 우유예요. 우유에서 젊은 사람들이 이제 잘하는데 그 누트리션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우유를 공짜로 얼마든지 마실 수 있고 그렇던 거로 내가 기억납니다. 한국 음식이 그렇게 먹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한국 음식이 그렇게 특별히 그 생각 안 났어요. 그러고 있다 보니까 이제 한국 여학생이 하나 또 유학 왔어요. 여학생이.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엔 라면 같은 것도 없었고, 그러면 또 기숙사 안에서 이런 골로나 이런 걸 허락 안 했고, 그러니까는 그 여학생은 한국 음식 뭐 그립다 그러고 김치도 그립다 그래. 근데 나는 별로 그리는 거 없었어요. 다운타운에 버스 타고 나갔다가 이 버스를 어디서 타는지 한국 와서 처음 나가는 거니까. 그래가지고는 그때 나간 이유가 그 근처에 그 중국 식당이 있었어요. 그 중국 식당에서 국수를 잘했거든. 근데 그때 그냥 기숙사에 있을 때 그냥 국수가 먹고 싶어. 국수가. 그래 누가 백인 학생이 버스 타고 어디 가게 되면 중국에 자기도 가서 먹는데 말이야. 거기 찹수이도 잘하고 국수 잘. 아니 게 국수를 잘해요. 그리고 쌌고. 그뭐 15전인가 하면서 먹거든. 15전 원 다임 말이야. 그래 그거를 먹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돌아가야 되지. 돌아가니까 그 막막한 거라. 가만히 있죠. 어떤 버스 타더라. 그래가지고 그 흑인이 대개 버스를 흑인들이 많이 타잖아요. 예? 그래서 흑인 보고 물어봤더니 너 어디가 지금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려면 몇 번 번호 타고 가라고 말이야. 그런 것 같아. 그게 내가. 근데 그걸 이해했다 하고 나서는 그 옆에 있는 백인한테 또 가서 물어봤거든. 재차 확인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그 흑인이 기분 나빠하는 거라. 자기를 믿지 못하고. 그러니까 나는 그때 몰랐는데 그 흑인의 입장에서 오케이 너도 동양놈인데 네가 백인을 더 믿는구나 나보다 이렇게 느꼈던 모양이라. 그 기분 나빠서 나를 때리려고 그래 와가지고 그 가슴에 이렇게 한번 치고 그래서 내가 물러나고 말이야. 그런 건데 백인이 말리지 않고 이렇게 자기도 굉장히 중립을 서면서 우리 둘을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더듬더듬 하면서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된다고 말.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흑인이 조금 릴렉스 하더라. 이게 정말 모르는 촌놈이구나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모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제 미국 오셨을 때 로스앤젤레스 오셨을 때 다 백인 흑인이었고 동양 사람 없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때 어떤 모습이었어요? 그 미국이라는 게? 그렇더라도 그때 당시 미국이 특히 로스앤젤레스는 지금처럼 복잡하지 않고 그리고 그 날씨가 굉장히 마일드하잖아요. 캘리포니아 전체가 특히 로스앤젤레스 더 그랬거든요. 봄날 같고 그래서 인상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그 흑인들도 지금 생각하니까 상당히 격리해서 살았는데 학교 근처에는 흑인들을 그렇게 자주 볼 수 없고 하니까 별로 흑인들 의식하지 않고 그러고 백인들 자신이 근본적으로 상당히 친절하고 그리고 뭐 동양인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무시하는 게 바깥으로 나오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 그 학교에서 뭐 어떤 걸 배우셨어요? 그때 그러니까 기초적인 교양 과목부터 받았죠. 그때 그러니까 이제 웨스턴 시빌리제이션, 그다음에 아메리칸 가버먼트, 그다음에 이제 바이올로지, 그다음에 이제 피직스 말이죠. 그래서 정규 과목 있는 거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신기한 게 그 과학 피직스 시간에 실험실에 들어갔거든요. 그랬더니 그 현미경으로 시작해가지고 그때 보지 못한 그런 기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대개 교과서를 이론으로 배울 때거든. 그때 그런 거 못하고 말이죠. 현미경도 잘 없었을 때인데 그러니까 현미경에 그다음에 개구리 같은 거 잡아가지고 실험시키게 하고 그런 거는 굉장히 생소했어요. 네. 처음에 근데 수업 듣고 뭐 좀 어렵지 않으셨어요? 좀 어려웠죠. 어려웠지만은 내가 웨스턴 시빌리제이션에 두 번째 멀티플 초이스 시험했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그때 이제 학생이 한 20몇 명 되는데, 날 보고 저 스코어가 제일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 학생들 보고, 너희들은 말이야, 외국에서 학생이 저렇게 높은데 너희들은 뭐 하냐. 그래가지고, 다른 학생들이 날 보고 뭐 어떻게 검사해. 근데 그게 왜 그런 거니? 모르니까, 영어. 그러니까는 그 모르는 거를 그 보충하려고 자꾸 교과서를 자꾸 보고 또 봤어요. 그게. 그 거의 외우다시피 했거든. 그러니까 교과서를 외우다시피 하니까 시험 나온 거 보니까 우리 교과서에 다 있는 거라, 그게. 그러니까 나로서는 별 어려운 게 아니라, 그게 체크마크만 되잖아요. 네, 그러던 게 기억나요. 근데 그때 당시에 또 그 한인 동포들이 있었나요? LA. 예, 예. 어땠나요? 그때 동포라고 해가지고는 하와이를 거쳐서 오신 1903년에 오신 1세 어르신들이 이제 주로 동포 사회를 이룩하고 있었고요. 그때 이제 소위 지금 얘기하는 구민회 있잖아요. LA 강에 구민회. 그 다음에 이수만 박사를 지지하던 동지회. 그 본부들이 있었어요. 있어가지고 빌딩이 있었고. 그래서 거기서는 그 다음에 흥사단.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이제 그 유학생이 오게 되면 유학생이 갑자기 방이 없거나 헤매는 학생들은 거기서 이틀 사흘발 자게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흥사단에 인연이 돼가지고 그때 당시 벌써 일찌감치 흥사단에 조인했어요. 그리고 도산 안창호 선생을 알게 되고, 그래서 동포 사회는 그 유학생을 본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어르신들이 흥분했죠. 그러니까 차세대들이 와가지고 대를 잇겠다. 이런 거에 대한 희망과. 그때 동포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나요? 그때 동포들은 대개, 알고 보니까 대학을 졸업한 분도 꽤 있어요. 그게. 그러나 인종차별 때문에 자기 전공을 살려가지고 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단지 하나 있었던 게, 도산 선생, 안창호 선생의 둘째 아들이 필슨인데, 벌클리에서 엔지니어를 공부했는데, 휴즈 에어크래프트, 거기 자기 전공 분야에서 일을 하더라고요. 그게. 그분 하나가 정말 전공 분야를 살려가지고 일하는 걸 내가 봤고, 나머지 분들은 무슨 이 가드닝 불 까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식당에서 쿡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그 그로서리 마켓 같은 거 중국 타운에서 하는 그런 거 하고, 그러고, 어떤 분은 그 허들의 한 공장에서 일하고, 그래서 참 그 미국의 그 하층 생활을 해서 그냥 연명하고 계시는 그런 사람도 있었죠. 그러면 이제 박사님도 이따가 USC로 네. 트랜스퍼 하셨고, 예. 그래서 USC도 또 기숙사 생활 하셨나요? 예, 그렇죠. 거기서 내가 1년 다니다가 그 다음엔 USC로 다 전학을 했어요. 소위 그 아이비 리그 같은 대학이니까, 그러니까는 우선 내가 입학이 되느냐 안 되느냐 굉장히 조바심하게 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네가 그 받아주겠다고. 그래서 근데 저 수업비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때가 한 유닛당 100불인가 그랬어요. 지금은 그게 아마 1000불인가 뭐 그럴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때 돈으로도 굉장히 비쌌거든요. 그런데 그 대신에 그 자기네 대학에 입학한 사람들은 그 근처 은행에 소개를 해가지고 은행에서 융자를 쉽게 받을 수 있게. 그래서 하다못해 디시와셔 하거나 뭐 이렇더라도 융자를 줬어요. 튜이션 커버하기 위해서. 그때 이제 스탠포드도 그랬는데, 스탠포드도 일단 입학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학교가 거의 졸업을 하도록 봐줬거든요. 식당에서 일하기도 하고, 그래서 USC도 그때 같은 시스템이었었어요. 그래서 입학이 힘들었지, 일단 입학한 사람들에 대한 거는 학교가 거의 보호해주고, 그리고 격려해서 졸업하도록 해주는 그런 정책이었었어요. 그래서 학교의 보호를 받아요. 그러면 있으면서 이제 나중에 3년 후에 학사 프로그램 하니까 대학원에서는 자기네 리서치 어시스턴십 주겠다고, 스칼라십하고. 그래서 금방 다르게 뭐 주저 안 하고, 박사 공부를 금방 시작 들어갈 수가 있었죠. 뭐 학업을 하시면서 좀 아르바이트는 안 하시죠? 했죠. 아르바이트 했죠. 그럼, 아르바이트는, 안 한 적이 없어요. 아르바이트는, 교내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아르바이트 한 중에 올해 했던 거는 지금 왜 UPS라고 가죠? 추락. 그 유나이티드 파스 서비스 아니에요. 그것이 이제 그 헤드쿼터가 LA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그 UPS
이 트럭 운전수가 낮에는 소포들을 픽업해서 저 로딩 하잖아요. 그래서 오후 한 3시쯤에는 자기 이 본부에 들어가지고 풀어놓습니다. 언로딩 하거든요. 그럼 그 트럭이 하나 들어가지고 문을 열게 되면 그걸 언로드를 하게 되면 벨트가 있어요. 벨트에 넣게 되면 그걸 소딩 해가지고 주소에 따라 철판에 집어넣어요, 그게. 근데 언로딩 하는 젊은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럼 그게 딱 좋은 게 3시 학교 다 끝나고 3시 반쯤이면 거기 가서 일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하게 되면 유니폼을 줘요. 그 유니폼 입고 트럭 안에 들어가가지고 언로딩 하거든. 그걸 한 2시간 하게 되면 2시간 내에 트럭 하나를 다 언로딩 해요, 그게. 벨트에. 그 벨트에 어떤 때는 집이 어떤 거는 조그만 소포도 있지만 어떤 건 그 카피가 큰 게 있어요. 한 10파운드 되는 거. 그 어깨에 메고 갖다 놓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옷이 완전히 땀으로 젖어요. 홍건이. 그래서 젖게 되면 트럭에서 나와서 한 1시간 있게 되면 그게 마르거든요. 그 다음처럼 또 들어와요. 그럼 그거 들어가서 하고. 그러게 되면 하루에, 그러면 3시 반에 시작해가지고 7시 반이면 끝나요. 그러게 되면 트럭 3개나 4개는 적어도 처리해요, 그게. 그 대신에 그게 월급이 좋았어요. 파타임으로 하는 거에 비해서는. 그때 시간당 그래도 3불 25전인가 줬어요. 그 대신에 유년의 그 노동조합에 조합해야 돼요. 유년 추위를 내고. 그래서 거기 유학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일본 유학생, 뭐 중국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별명을 유니버시티 오브 파스 서비스라고 그랬지. 학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때 당시에 학생으로 있을 때 그 생활비가 얼마나 들었나요? 생활비가 그래도 유학생으로 이때지만은 한 달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숙비 내고 어쩌고 적어도 한 300불은 필요했어요. 300불은 그 하숙집 하면 방 하나 빌리고 샤워 빌리고 이런 거, 그다음에 키친 공동으로 쓰고 그런 것이 한 달에 냈던 게 27불에 30불을 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사 먹어야지. 그다음에 자동차 가스 넣어야 되잖아요. 가스 넣고 그러고 학교 캠퍼스 갔을 때는 어떤 때는 학교에서 급할 때 점심을 사 먹어야 됐거든. 그런 것까지 합하게 되면 적어도 그럼 200~300불은 필요했어요. 그 학비는 유닛당 100불이면은 12유닛을 들었어야 되네. 그렇죠. 거기에 이제 그 생활비 빼놓고 학비는 거기서 이제 그 은행에서 굉장히 그 인스톨먼트를 굉장히 좋게 해줬어요. 그래서 뭐 버는 거 중에서 20불도 내고 30불도 내고. 그런데 그 대신에 제가 졸업하고 나니까 한 2,000불인가 빚이 있더라고. 여기 와서 가르치면서 한 2년 잘 물었어요, 그거. 다 물으라고 한 2년 잘 걸렸어요. 국제정치학과에 국제학에 전공하기로 결정했는데, 가니까 그 국제학 인터내셔널 릴레이션이라는데 그거를 전공하되 거기에 부전공으로다가 많은 것이 있어요. 그게 무슨 역사도 있고 무슨 경제학도 있고 무슨 이런데, 근데 제가 경제학을 그 강조하는 그걸 해가지고 그 이코노믹스 컨센트레이션 하면서 그때 당시 이제 내가 인터내셔널 릴레이션을 왜 공부했느냐. 그때 이제 개발도상국, 그 저개발, 그러니까 한국 저개발하네요 그때. 저개발도 뭐 아예 저 하치에 개발했었거든. 그런 나라의 경제를 부흥시키고 그리고 발전시키는 그런 이론들이 막 터져 나올 때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굉장히 흥분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재건이 어떻게 할 수 있고 거기에 방해물은 뭐고 무엇이 필요하고 말이야, 이런 걸 공부하는 거. 그게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거기다가 또 경제학까지 집어넣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코노믹 디벨롭먼트 저걸 하면서 공부하면서,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걸 끝나니까 그다음엔 그런 그 개발 정책을 전체적으로 시행하고 관리하는 그런 과목이 행정학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행정대학원에 들어갔죠. 그래가지고 내가 행정학을 전공으로 하면서 거기에 부르다가 이제 정치학, 역사니 이런 걸 같이 얹혀 놓을 수 있는 그런 그 행정학이더라고, 보니까 들어가니까. 그 행정학을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리고 내가 거기에 대한 공부도 잘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삽시간에 석사하고, 그러고는 이제 박사에 들어갔죠. 거기서 이제 굉장히 그 중요한 경험 중에 하나가, 제가 그 USC 대학원에 그러니까는 67년, 그러니까 66년, 67년 그때 이제 대학원 생활을 하는데, 하루는
이 대학원생들하고 결혼한 사람들을 수용하는 그런 기숙사 같은 게 있었어요. 캠퍼스 내. 근데 거기서 방 하나 얻어가지고 있었는데 일어나가지고 바깥을 나가려고 보는데 길가에 6.25 때 한국에서 보던 장갑차 같은 게 있어요. 그게. 그리고 군복을 입은 군인이 서 있고. 그래 깜짝 놀랐거든. 아 이건 나는 저런 전쟁 상태를 피해서 와고 미국은 하나의 평화스러운 적에 어떻게 길가에 말이야. 저런 장갑차가 있었냐. 걔 알고 보니까 그때가 은근히 지금 모르실 거예요. 소위 그 Watts Riot라고 합니다. WATTS Riot. 그것이 그 LA 사우스 LA의 흑인들이 폭동을 일으켰을 때입니다. 유명한. 그래서 막 태우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거기서 우리 US 그거를 진압하기 위해서 내셔널 가드를 풀어온 거예요. 그게. 그 이 무시무시한 분위기인데 그 내 백인 친구들이 날 보고 나가지 말라는 거라. 그러니까 백인들은 잘못 나갔다면 흑인들이 막 그 린치하고 때리고 그럴 때니까 맞아줄 때니까. 근데 그때 나는 동양인이라는 자신감이 있었거든. 그리고 동양인은 중립적인 입장이니까. 그래서 그 친구들이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내가 일부러 나갔어요. 나갔더니 흑인들이 날 보고 가만히 있는 거라. 아무렇지도 않냐고 말이야. 그래 내가 어떤 흑인은 말을 걸었어요. 애들 보고 호수공이야 말이야. 그랬더니 그때 이제 자기네 그 F워드가 막 fucking goddamn 말이야 막 이러고 막 나오는 거라 이게. 그래서 내가 날 보고 나 여시 학생인데 내가 그냥 그 호기심이 있어 큐리스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오케이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제퍼슨 블리바드 거기 지나가면서 그때 당시 이제 흑인들을 그 이야기도 하고 그러고 몇 명 중국 사람도 나와서 구경하고 있고. 근데 백인들은 그때 하나도 내가 못 본 걸로 기억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그것이 나로서는 미국에 와가지고 가장 쓰라린 경험이었지 않나 보고 그런데 또 내 눈을 뜨이게 하는 미국의 인종 정책, 인종 차별, 그리고 또 흑인들의 역할 이것이 그냥 눈에 콱 들어오더라고요. 그 USC만 하더라도 그때 오니까는 한국 우리 여학생이 한 30명 됐어요. 이럭저럭 대학원도 있고 뭐도 있고 그다음에 어때 벌써 그때 한국에서 파견한 공무원도 있었어요. 와서 공부하라고. 그런데 거기에 여학생도 몇 명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그때 이제 여학생들이 그 아주 부잣집의 딸들이 아니면은 또 다른 이런 특별한 환경 때문에 오신 분들이 있는데 그 여학생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남자들 뭐 30대 여자 2명, 3명 말이죠. 이러니까. 그래서 결혼하신 분보다도 아주 미혼이신 분들은 인기가 대단했고. 그리고 그때는 어떻게 돼서 그 LA 총영사관에서 그 미국에 누가 오는 거를 다 보고를 받았어요. 그때 시스템은. 아마 미국 대사 비자 받아가지고 오는 사람은 보고한 문화예요. 그게. 그러니까 영사에서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잖아요. 사람도 얼마 안 되고 하니까. 근데 그때 해외 담당 영사가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들한테는 여학생만 오게 되면 그 사람한테 연락해 주는 거야. 근데 미국에서 말이 있다고요. 미국에서 더 해가지고 가장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처음 만난 사람이에요. 공항에서 자기를 만나주거나 첫 번 만난 사람 되게 잊지 못해요. 그게.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장래가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이 영사가 나한테도 보고를 하고 다른 친구한테 또 얘기를 하고 그래도 하니까 그 여학생이 있는데 그 여학생은 남자 둘이 다 나타난 거라. 그래서 이 여학생이 누구한테 가야 할지 모르는 거라 이게. 근데 나도 그 사람이 나오는 거 모르고 그 사람도 내가 나오는 줄 모르는 거라 그게. 다 유학생이었어요. 다. 그럼 유학생 아니면은 이제 그 국제 결혼해가지고 오신 분들. 근데 국제 결혼하신 분들은 그 영사관에서 보고를 못 받으니까 그건 미국 사람으로 오는 거니까 그 자기네는 그런데 오는 건 전부 유학생으로 오는 사람들을 이제 총에서 보고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총각들한테 전화 연락을 그때 당시 오신 분들은 그 공부들을 또 열심히 해야 하는 그 길밖에 없었고 그때 당시에. 그래서 지금 다들 교수직에 많아요. 내가 지금 여기 잘 알려지신 로스앤젤레스에 이채진 박사라고 있어요. 이채진.
그때 이제 유학 출신이고, 그러고 제 동쪽에도 이 지금 은퇴하신 그 교수들 제 그때 친구들이고, 그러고는 이제는 내 그 제자뻘들이 다 한국에서 교수를 하니까, 저도 한 6명 되는데, 그러고 그 중에 이제 다른 사람 통해서 왔던 좀 10년 아래지만은 한국 나가서 지금 학원, 지금도 연락 많이 서로 어떤 분은 돌아가셨고, 좀 그 깨끗한 아파트를 구하러 가게 되면 이제 바깥에 표시판에 아파트먼트 어베일러블하고 사인이 붙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서 주인한테 이제 문을 두드리게 되면 이렇게 보고, I'm sorry, apartment rented already. 이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나 그 이튿날 지나가 보게 되면 아직도 어베일러블 하나 있거든. 그러니까 그는 동양인이라는 걸 보고 안 해주고 이런 거를 뭐 느끼는 거는 너무 그 당연한 거고. 그리고 한 번은 그 교수인데 그 공부에 대한 거를 상의하면서 어려운 과목을 택하려고 하니까는 넌 네 나라를 빨리 가지 왜 서성대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다가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렇게 사치스럽게 이거는 미국 애들만 하는 건데 네가 하려하느냐 도전하냐 하는 그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굉장히 그때 실망한 적이 있어요. 이거는 확실히 그 외국 학생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이제 악이 나가지고 더 했지. 하지 말라는 걸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런 적이 이제 있는 거 있고. 그 외에 이제 그 캠퍼스 생활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느끼지 않았어요. 근데 그 느끼지 않은 이유가 또 하나, USC 같은 데는 우리 한국 유학생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모이게 되게 되면은 회포를 풀고, 그러고 서로 그 사건들을 서로 쉐어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위안이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그 박사 논문 쓰는 동안에 샌디에고에서 1년을 가리키고, 그는 1년은 다른 사람이 이제 안식년 했을 적에 자리가 비어서 1년만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프레스노에서는 이제 이 종신 교수의 자리가 있다. 그래서 우선은 무턱대고 어플라이 했죠. 내가 이력서를 보내고. 그랬더니 그때도 어떻게 보게 되게 되면 인종차별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 그건 뭔고 하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고용되고 나서 알고 보니까 내가 고용될 때 3명이 한꺼번에 됐거든요. 3명이. 근데 다른 2명은 순 이력서만 보고 저 동쪽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고용한 거라. 근데 나는 캘리포니아에 있기도 했지만은 나는 와서 이 강의를 한번 하라 그런 거라. 그러니까는 그냥 이력서만 가지고 믿질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영어도 어느 정도 하느냐 하는 걸 보고 싶었던 문화예요, 그게. 그래서 자기네가 내가 그때 샌디에고에 있었던 샌디에고에 왕복 비행기표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프레스노에 내려가지고 정규 수업 시간에 한 교수가 자기 수업인데 이것도 행정학 계통이니까 여기서 그럼 오늘 내 강의를 맡아서 하는 거로 하라고 말이죠. 그래서 한 40명 잘 됐대. 거기 와가지고 제가 이 강의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그 강의를 보고 그다음에 자기네가 이제 환심을 가지고 했던 게 내가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하면서 한국에 나가서 교수하고 싶은 유혹도 많았어요. 많았지만은 그때 당시 내가 교육 철학이 있었는데 그 철학이 뭐니 미국을 공부할수록 이제 정치학 공부할수록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의 위세가 세계적인 위치에 있다는 것을 자꾸 느끼게 됐거든요. 그러게 되면 미국의 백인 학생들로 하여금 교육을 시켜서 미국을 지배하는 클래스가 될 적에는 미국만 지배하는 게 이건 세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 미국 사람들의 장래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학생을 교육시키는 거는 우리나라에도 도움이 되는 교육이다 하는 그런 철학이 내가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편했어요. 내가 이거는 어떤 사대주의 사상에 의해서 미국에 살고 싶어 그런 게 아니라 미국에 살면서 교육자로서의 목적이
백인들로 하여금 세계에 공헌할 수 있고 인류에 공헌할 수 있고 그런 인물들을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다. 예, 이렇게 보고 또 그런 면으로 내가 많이 가르쳤어요. 가르치다 보니까는 지금은 내가 42년을 가르쳤는데 가르치고 있어 보니까는 미국의 그 제자들 중에 내 그 철학을 그나마 이해를 했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국회의원도 제자고 그러고 이 전 부지사 또 이제 제가 제자고 지금 현재 또 주 하원 의원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제자고 그래서 그분들이 그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 미주 한인의 날 있잖아요. 1월 14일. 그거를 패스시키는데 내가 그 제자의 힘이 많았어요. 국회에서.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이번에 왜 도산 안창호의 날도 지정했잖아요. 그것도 그 3명의 국회의원 중에 하나가 내 제자예요. 여기 출신의 짐 패더슨이라고. 그래서 너 이거 스폰서 최석구 의원하고 같이 하라 했더니 내가 왜 해야 되냐 그래. 야 임마 너 바로 여기 리들리가 네 지역이고 말이야. 여기 얼마나 역사가 깊은데 말이야. 그랬더니 선생님 말이라면 내가 그럼 하죠. 이래가지고 했어요. 자기가 3명 중에 하나로. 그러고 나니까 최석구 의원이 말이 한국 외교부에서 초청해서 이 사람들을 감사하다고. 그래가지고 집에서 한국 나가 보니까 그렇게 발전된 나라인 줄 몰랐대. 그러고 우선은 동양에는 일본만 깨끗한 줄 알았더니 한국도 그렇게 깨끗한 줄 몰랐대. 우리 사람은 제가 그 박사 막 끝내고 그러고 69년도에 우리 사람은 한국에 있을 때 그 간호 RN 시험을 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벌써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오자마자 누구 소개하려다 우리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LA에서 결혼하자 연락 왔죠. 프레스노에. 그래가지고 또 우리 사람은 여기 와가지고 다시 우리 대학에서 보건학 그러다가 더 공부를 하고 그러고는 이제 경제적으로 많이 도왔죠. RN으로 있다 보니까 거기에 그 이머전시 룸 RN에다가 오래 일을 했어요. 여기 이 근처에서 병원에서. 그래서 한 20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생활 보존을 많이 했죠. 두 사람 다 같이 버는 거니까. 그리고 애들 키우고 그러고 내가 그 학교 다니고 있었던 빚도 다 갚고 그러고 내가 이가 빠져가지고 일을 한 7, 8년 못했어요. 이가 빠져가지고 차 타가 빠졌는데 돈이 없으니까 일을 할 여유가 없었거든.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야 이제 치과에 가가지고 여기 새로서 일을 넣고 말이죠. 그거 다 이제 가난한 유학생들의 생활 참상이죠. 근데 여기서 내가 아까 얘기하다 끝이 못 냈어요. 그게 뭔 거니? 내가 57년도에 와가지고 그 이듬해 그네 여학생이 하나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그 여학생의 어머니가 샌프란시스코에 살았어요. 그게 유명한 소니아 석이라고 유명한 부동산 업자였었어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를 방문하자고 그래서 샌프란시스코를 그때 갔어요. 1년 후에. 그래 가가지고 지금 있는 총영사 안에 갔었습니다. 그때 총영사가 주 총영사였었어요. 주영한이라고. 주요한. 그분이 그 이승만 박사가 미국에 계실 적에 많이 이승만 박사를 경제적으로 도와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박사가 총영사를 지정해 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총영사관 있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그 주 총영사가 대한민국 정부에서 산 빌딩이에요. 그래서 뵀는데 그때 자기가 동양이니까 그 소유할 수 없어가지고 그 주 총영사의 부인이 백인이었었어요. 백인. 그래서 그 부인 이름으로다가 그 빌딩을 샀습니다. 지금 그게 역사가.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자기네들이 소유한 거지만 대한민국 정부에 기증을 했죠. 그게. 그래서 거기서 버클리에 있는 학생들이랑 크리스마스 파티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갔어요. 제가 갔더니 이제 그때 그래도 한 40-50명 잘 모였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학생 회장이 영어로다가 사회를 하는데요. 그게. 그러니까 나도 신기하고 그리고 지금 있는 그 1층에서 한 40-50명 학생 그 근처에서 하나 모여가지고 저녁 먹고 놀고 그러던 것이 내 기억납니다. 네. 그거를 제가 1969년에 학교에 부임하고 그러고는 이제 65년, 67년 USC 학교 다닐 적에
그 학생회가 있었어요. 우리 한국 학생회가 있어가지고 8.15 때는 우리가 연극도 하고 뭐 기념도 했어요. 그때 청년서관을 주최를 해가지고 그럴 때 이제 그 우리 유학생에서 동포에서 잘 알려진 그 리들리 과수원에 가게 되면은 두 분의 그 애국지사가 있는데 학생들이 뭐 한다면 기부금을 줄 거라. 그래서 그때 그 친구가 차를 몰고 로산젤에서 리들리로 왔었어요. 그때 와가지고 누굴 만나 김호 선생을 만났습니다. 그때 제일 처음에 김호 선생을. 그래 김호 선생이 그 젊은 사람들 좋아했어요. 그러면서 자네들 그래 뭐 하려고 그래? 아, 그 지금 학예회를 하고 8.15 때 그래. 아 그런가 하고 말이야. 그러면 그때 책을 100불을 써줘요. 100불. 그때 돈이 100불이 중요했거든. 어? 그러면서 또 김호 선생이 아 그런데 온 김에 자네들 여기 내려가면 교회인데 그 교회에 들러가서 그때 김 목사로 있었어요. 그 목사님한테 인사하고 그러고 목사가 혹시 예배 시간 때 예배 보면 예배 보고 그러고 돌아가는 게 어떠냐 그래서 아 그렇게 하죠. 그래서 김 목사한테 갔더니 김 목사 사모님이 계시고 그러고는 그때 또 구라파를 돌고 있던 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도 있어가지고 거기서 점심을 먹고 그리고 잠깐 기도하고는 그 돌아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65년에 해가지고 그러고는 이제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69년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프레스노라는 곳에 그 종신 교수 부임하게 됐잖아요. 그 지도 놓고 가만 생각하니까 바로 리들리 옆에 있는 거라. 그래 내가 야 그때 당시에 그 김호 선생 만났을 때 내가 이 근처에 와가지고 저 쫙을 얻으라고 생각 못했거든요. 그래 여기 와가지고 그 이듬해에 김호 선생은 LA로 이사 가셨어요 그때. 그리고 김영순 동업자인 김영순 선생은 여기 사셨어요. 그래가지고 방문해서 인사를 드렸죠. 인사드려가지고 여기 유학을 저 교수로 부임하고 그랬더니 그때 김영수 선생이 재밌는 얘기 여기 경제인이니까 그런지 아 그래 자네 교수 그 교수니까 월급 괜찮지 그러더니 부인 간호원 아래냐? 아 그럼 둘이서 괜찮겠네. 나는 계산하는데 그 양반 계산 다 해가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서 저녁을 먹고 그러고는 버지스 호텔에 이제 나를 안내했는데 그때 이유가 있었어요. 왜 그러는지 말이죠. 내가 나중에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초기 이민 분이 계셨다는 걸 알았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김영순 선생 자신도 이걸 역사적인 인식이 있어가지고 나한테 그거를 크게 인식을 심어주지는 않았어요. 그러다가 2000년이 되니까 그 하와이에 이민 온 100주년을 한국 정부에서 준비하는 게 있더라고 작업이. 그러면서 여기 김명수라고 해병대 전후회 회장 있잖아요. 그 사람하고 다른 또 그 LA 계신 두 분이 날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학자로 있으니까 여기에 그 무덤도 많고 하는 거를 좀 개발해가지고 연구하는 게 어떻겠냐 제의를 해요. 그래서 아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제가 지금 있는 무덤 있잖아요. 리들리하고 다니면 무덤 가니까는 아닌 게 아니라 거기에 수북이 계시잖아요. 김씨, 박씨 말이야. 그래가 나도 그때야 내가 놀랐어요. 아, 이걸 김영수 선생한테 얘기를 안 해. 그때는 김영수 선생이 찾아갔는데도 그때는 또 그분도 그렇게 뭐 이거를 연구를 하고 조금 그런 의식은 없었던 것 같아. 나한테 그런 거 부탁하면 단지 그 호텔의 한 방은 이승만이를 많이 빌려준 방인데 이거를 기념관으로 하고 싶다 나한테 얘기를 해요 그때.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념관으로 만들어 드렸잖아요 지금은 말이죠. 그런데 그래서 2002년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무덤을 보니까 거기에 이제 무덤에 어디서 낳고 언제 돌아가시다는 게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정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생활상을 그 100주년 기념 때 발표하고 알리고 이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 12명을 갖다가 모아가지고 여기 가야 한국 식당인데 거기 모여가지고 역사연구회를 만들자. 그래서 이제 영어 이름을 뭐로 하느냐. 그래서 제가 대개 각 동네마다 히스토리컬 소사이티라는 게 있거든요, 미국에는. 그래서 센트럴 캘리포니아 코리안 히스토리컬 소사이티로 하자. 그러고 제가 초기 회장을 맡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한국 정부에서도 흠이 있어 하고 이래가지고 연구를 하셔가지고
100주년 그 기념식을 저 동쪽에 있는 버지니아의 큰 호텔에서 했습니다 그때. 그리고 한국 정부에서 100만 불인가 하와이에 줬잖아요. 그래가지고 크게 기념식을 했거든요. 그때 학술 대회를 버지니아에서 했어요. 그때 내가 이제 그 여기 루이드 다뉴바를 조사한 논문을 가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이 큰 계기가 돼가지고 쭉 있으면서 그 독립문하고 기념비를 세워야 되겠고 한 거에 대한 이 중요한 그 동기가 교회에서도 이제 그 2세, 3세들을 보잖아요, 우리가. 미국서 난. 그렇게 되면 정체성에 항상 문제가 있거든요, 정체성에. 근데 우리 자신도 1세도 마찬가지지, 이게 소수민족이니까. 그런데 그 흑인들은 그때 왜 알렉스 헤일이라고 루츠라는 그 소설 유명했잖아요, 베스트셀러 루츠. 그래가지고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왜 그 자꾸 그랬잖아요. 그런 전통, 그런 여파가 있을 때니까. 근데 사람이 정체성의 위기를 받을 적에 가장 중요한 게 자기가 누구라는 걸 알고 싶을 때가 제일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고아로 왔던 그 고아들이 왜 자기가 결혼하고 나니까 자기 애들이 자기 엄마 아빠 어디서 나서 물으니까 그때 갑자기 자기 부모를 만나고 싶다는 게 나잖아요. 그래서 찾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 여기서 난 그 2세, 3세들도 자기가 진급할 적에 소수민지가 진급이 안 되고 백인이 됐다든가 혹은 자기가 관시를 받았다든가 이래가지고 그 위기를 당했을 때 자기가 그 무슨 뭘 붙잡을 지푸라기도 있어야 되거든. 그게 그럴 적에 스토리를 남겨줘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독립문이라는 걸 세우게 되면 이것은 하나의 그 실제 볼 수 아주 구체적인 그 유물이다. 그러니까 이런 유물을 되게 많이 남겨주게 되면은 어느 때고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걸 보고 느끼면서 나도 이제 이런 경유를 통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왔고 전체적인 그림은 이런 데서 내가 여기에 끼는구나. 이런 걸 안 되는 것이 정신 건강에도 큰 보탬이 되고 그리고 자기 앞에 자아의식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일세로서 또 배운 학자로서 남길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겠다. 그리고 내가 돈을 많이 번 사람은 홍명이나 누구처럼 그 사회에 환원하잖아요. 그게 돈도 주고. 근데 뭐 내 같은 사람은 아는 게 지식밖에 없으니까 근데 지식이나마 내가 여기에 해가지고 전하는 게 내 유물을 전하는 거지. 나는 돈이 없는 대신에 지식으로 사회에 환원하는 거다. 그 의무감을 가지고 제가 열심히 이제 뛰는데 마침 옆에 있는 그 이사들도 동조해가지고 하고 또 여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거는 제가 그게 우선은 역사 자료를 가지고 있는 1세 가족들이 그 불신이 많아요. 불신이 많아가지고 그 학구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걸 이해를 못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유물이나 증거물을 갖다가 잘 안 내놔요. 잘 안 내놔요. 그것이 굉장히 유감스럽고 그다음에 또 그 사람들을 그 생활상을 그리기 위해서 인터뷰를 할 때 자기 어머니 아버지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었다. 안창호나 이승만처럼. 근데 우리는 직사에 고생만 했는데 고생한 것만 들을 얘기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를 무시해서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예요. 그래가지고 전화 팍 끊거나 그러고 안 만나주겠다거나 말이지. 계층에 따라서. 그래서 거기서 내가 굉장히 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상당히 열등감 의식에서 컴플렉스 있으면서 살았구나. 2세, 3세들인데 말이죠. 그리고 자기 부모에 대한 말이지. 근데 혹시나 그렇지 않은 부모도 있었어요. 윌로즈의 이제 이자수 선생의 집에서는 아예 있는 걸 다 그냥 우리한테 줬어요. 우리는 한글인데 읽을 줄도 모르니까 너희들 다 가져가서 연구하는 데 쓰라 말이야. 그거는 가족이 굉장히 그 자신감이 있고 그런 데 대한 고충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기금 모금 하는데 이제 그 한국 정부에서 제일 처음에 그 잘 이해를 못하고 그리고 그 불신해가지고 그 잘 안 도와주고 그래서
각 교회니 이런 데 돌아가면서 이제 설득하고 이러고 하는 거 이제 굉장히 힘들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또 이런 일을 하다 보게 되면 그 질투가 많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잘 알고 하던 사람들수록 질투가 더 많아요. 그러고 그래서 제가 그 총영사관에서 날 보고 포상 받겠냐 그래서 내가 거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포상을 주려면 2명, 3명 같이 줘야 된다. 내가 있는 사람. 나 혼자 주게 되면 내 발을 묶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러니까 나 혼자 내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가 그 다음 사람들 협조를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주는 게, 그러니까 이제는 모르겠어요. 내가 리타이어하고 말이지 다 남겼다는 모르겠는데, 그때 현역으로 있을 때는 내가 완전히 그때 양형사로 있었죠. 내가 그러지 말라고. 얼른 두 사람 세 사람 한꺼번에 주지 않는다면 말이야. 그러지 말라고. 이제 이런 철학으로 이걸 밀고 나갔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주류 사회를 움직여야겠다. 그래서 그 시정부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백인들로 하여금 우리가 왜 이게 필요하다는 거를, 그러니까 백인들도 그런 퀘션을 해요. 그럼 우리는 아이리시고 독일 계통인데 우리는 없는데 너희들은 왜 하느냐 말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를 동정해 주는 사람 중에서는 다른 사람도 그걸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에 그 주정부, 주류 사회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땅 대지도 다 자기네 줬잖아요, 우리를. 그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내가 그걸 꼭 편집한 데 넣으세요. 그건 뭐니? 미국 주류 사회에서 첫째는 내 제자들이 많았고, 그래서 나를 이해해 준 데서 돈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미국 사람들이 한국 전쟁에서 자기네가 피를 흘렸잖아요. 그래서 그 대한민국이라는 정부와 그 지역을 자기네가 공산주의 치하에서 살렸다고 생각해요. 그 사실이것도. 그래서 그렇게 살린 나라가 잘 되고, 또 그 나라에 그 이민 왔던 사람들의 역사를 보존하는 데 힘쓰겠다. 그거 도와줘야지 하는 게 중요한 또 목적이에요. 두 번째는 또 뭐냐? 월남 전쟁 때 우리가 같이 싸워줬다는 거. 가지고 재향 군인들이 나오면서 또 여기 서부 재향 한국에 또 6.25 참전도 있잖아요. 그분들이 오시게 되면 커피리 이런 거 자기네가 인민이 샀거든. 사면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가 월남 전쟁 할 때 같이 피를 흘렸다. 옆에서 내가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민족이 어디냐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런 거 하고 싶다면 more than happy to 이런 거. 그래서 그 두 가지. 근데 그거를 지금 일본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보다. 이 사람들. 그런데 일본 사람 감히 못해요. 왜? 자기는 그 진주만 사건인데 미국을 쳤잖아요. 그 메모리가 지금도 좋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뭐라고 떠나기는 말이야. 그다음에 중국하고는 지금 경쟁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아예 그런 걸 안 나타내는 게 좋고, 그러니까 코리아는 나타내도 괜찮고 하니까 거기에 덕을 많이 받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우리 그 2세, 3세들 차세대의 유산으로다가 역사적 유산이고 미국하고의 휴대감 이런 걸 줘가서 이게 우리가 우리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국 사람도 우리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게. 그래서 제가 우리 기념비라는 모든 걸 꼭 한영어로 했습니다. 우리말이 있고 그 다음에는 영어로 하는데, 또 영어로 그걸 쓰는데 제가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부 그걸 리서치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걸렸어요. 그 다른 사람한테 또 체크를 하고 말이에요. 그럼 잘못 썼다가 오해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게. 교회의 역할은 그거는 우리하고 거의 운명적인 관계가 있어요. 기독교하고 우리 이민사회하고는. 왜 그러냐? 1903년에 올 적에 맨 처음에 그 사탕수수 협회에서 제일 처음에는 그 수수밭에 그 노동자를 갖다가 폴리네시안 뭐 이런 거로 쓰다가 그다음에 중국 사람 썼거든요. 근데 중국 배척 운동이 생겼잖아요. 1882년에 법이 생기면서 중국 사람 못 들어오니까 그다음에 일본 사람을 썼어요. 1885년부터. 근데 일본 사람 썼더니 일본 사람들은 너무 야가지고 노동조합하고선 자꾸 의미 올라가니까 귀찮거든. 그래서 자기네가 그럼 이게 대치로 하려는 사람 누가 있냐 하니까 한 사람이 코리안이 있다고 그러는 거라. 그 동양 사람인데 그 일본 사람도 아니고 중국 사람도 아니라는 거라. 근데 그 굉장히 사는데 순하고 순진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알고 보니까는 그때 공사를 있던 사람이 호레스 알렌입니다. 그 1883년에 한국을 의사로서
오하이오에서 의사 공부 끝내고는 그냥 별로 여기서 의사도 안 하고 한국에 선교사를 나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호레스 알렌이 저 고종하고 친했습니다. 그리고 그 갑신정변 때 이 민비의 조카인 민영이가 칼질 당했잖아요. 왜? 그거를 수술을 해가지고 고쳐준 것이 호레스 알렌입니다. 그때. 그래가지고 그 민비하고 고종하고 호레스는 굉장히 친했어요. 그런데 사단숲에서 보니까는 그게 지금 공사로 있으니까 이걸 소개해달라 그런 거라 함이를. 그래서 알렌이 고종을 안해를 했어요. 안해서 황제 이게 지금 이민을 지금 하와이에 좀 보내시면은 좋겠다 하니까는 그 고종이 화를 버럭 내면서 그럼 조상의 무덤은 누가 보라고 보내래 이렇게 된 거야 그때 유교사. 그러니까 이제 알렌이 한국 사람들 심리를 잘 알았어요. 알아가지고 그게 아니라 갔다가 돌아올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가게 되면 거기는 월급이 좋습니다. 이게 거기서 경제적으로 송금해가지고 경제 보탬이 되는 거를 생각하시라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래도 고종이 그렇게 설득이 안 됐어요. 신문을 가게 있는데 그래서 이 호레스 알렌이 생각하는 게 황제 지금 이게 우리 미국 사람들이 지금 조선인이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들보다도 훨씬 월등하다 그래서 지금 자꾸 보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종 황제가 입이 이렇게 벌어지면서 아니 중국 사람보다 우리 조선인이 낫다고 그래? 그러니까 그러면요. 이러니까 황제가 기뻐서 그냥 입이 벌어지더란 거라.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항상 중국 밑에서 12음식을 느꼈잖아요. 사대실. 그걸 이용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유민원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유민원. 그것이 이제 도란 율자의 민원이라고. 거기에 첫 총재를 민영환이가 했어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그 패스포드를 이슈하기 시작해가지고 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러게 되면은 그래서 고종 황제가 그 허락을 했는데 그럼 어떻게 그럼 이민 지방자를 선출하고 설득을 하느냐? 제일 처음에는 그 큰 간판 썼어요. 원산 부산 이렇게 항구 도시 경기도 인천 거기서 제일 먼저 이 호레스 알렌하고 선교사들이 교회인들부터 접촉을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교회는 우선 서양화됐거든. 서양 종교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인천에 가면 인천에 내리교회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박물관에 안에 있고 근데 그 내리교회 교인들부터 설득을 했어요. 가지고 이제 교인들 보고 애들의 장례도 위하고 그다음에 가게 되게 되면 하와이라는 데는 사시사철 겨울 동복이 필요 없다. 봄날 갖고 그리고 돈도 저축할 수 있고 말이야. 그러니까 갔다가 돌아올 수 있고 영원히 간다는 거 같아. 그러니까 트라이 해보라. 그래가지고 크리스찬부터 모집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72개의 배가 따라왔잖아요. 2년 사이에. 그러면서 배마다 선교사들이 꼭 애트리스트 전도사라도 붙여놨어요. 그게. 그래서 배 안에서 오면서 기도드리고 예배를 받습니다. 1월이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도착해가지고 하와이에 도착하자 벌써 군데 전도사를 시켜가지고선 모집회가 있어가지고 저또 미션 처치도 다 생겼습니다. 그게 벌써. 그러니까 여기 와가지고도 그 선교사의 전통이 있기 때문에 교회와 우리 한인 이민사회하고는 밀접한 그런 역사적인 인연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도 내려오는 거죠. 이제 박사님 그동안 미국 이민 오신 오래되셨고 많이 연구하셨고 노력하셔서 저희 2세, 3세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네. 우리 차세대가 미국서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데 있어서 미국은 다인종, 다민족이 융합해서 살아가는 사회다. 그러므로 한국 사람만 모여서 어떤 이 민족주의에 치우친 그런 편협된 사람이 되지 말고 그리고 다민족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세계인의 안목을 가지고 그리고 차별을 당하더라도 그건 일시적으로 당하는 거니까 거기서 열등감을 느끼지 말고 그거를 fight back 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저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또
이 대한민국이 세계 12국에 될 수 있는 대경제국가 될 수 있는 것은 부지런하고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그리고 학구열 이런 것이 다 보탬이 됐거든요. 근데 그런 그 유산은 2세, 3세들도 같이 가져가면서 이 오래된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 기독교를 얹혀놓은 그런 아주 그 유니크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서 언제나 서바이브 할 수 있고 그리고 진취적이고 그리고 오히려 주류 사회를 인도하고 리드할 수 있는 그런 그 인물로 키워나갈 수 있는 자신이 내가 있다 이런 그 자신감 가지고 생활해 나가기 바랍니다. 미국이나 세계 각지를 보게 되면은 그 조그만 도시라도 자기의 그 전통을 이어나갈 수 있고 기억할 수 있는 박물관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에 문명국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표시 중에 하나가 그 역사를 귀중히 여긴다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서 샌프란시스코의 그 이민사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건 관문이었었고, 그러고 많은 사건들이 샌프란시스코에 일어났고, 그래서 이거를 보존하고 전하고 유지하고 하는 그런 구심점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그런 의미에서 생겨나야겠고, 그런데 앞으로는 디지털 에이지입니다. 이게 그래서 미국의 지금 큰 도서관도 도서관에 신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도서관에 책을 저장한다는 개념은 자꾸 없어지거든요. 오히려 책 하나를 디지털에 넣어가지고 전파할 수 있는 그 능력과 그게 훨씬 코스트 이펙티브 하거든요. 빌딩을 지어서 저장하는 것보다도. 그러니까는 지금 이 박물관도 그런 기점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인프라가 전혀 없어야 된다는 건 아니고 어떤 인프라가 상징적으로 있긴 있어야 사람들이 방문하더라도 그걸 보고 느끼고 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 인프라가 건축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인프라를 그 보충할 수 있는 디지털 시대의 테크놀로지를 100% 활용해가지고 전 세계에 알리고 거기에 같이 또 그 힘을 실어주고 한 그런 그 역할을 박물관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적 의식이 없게 되면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목적과 그 다음에 또 목적이 돼 자기 향유만 위한 개인의 향유만 위한 목적은 그거는 자기에게는 보탬이 될는지 몰라도 사회에 보탬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지식인이고 그 의식이 있는 사람은 사회와 동네 그다음 친구에도 보탬이 되는 그런 목적 의식을 가지고 생을 마쳐야겠다 하는 것이 이제 제 지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나의 관계 없이 자기가 숨이 있을 때까지 그런 그 보탬이 되는 사회 보탬이 되는 그런 그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겠다 생각하게 되게 되면은 운동을 하고 나면 나머지 시간은 좀 더 건설적으로 써야겠다 하게 되면 뭐 여러 가지 할 게 많이 나 있습니다. 아무튼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예.